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 신도시 4억이 13억, 쪽박 신도시 2억이 2억. 먼저 어제 중요한 우리 수도권의 상계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났죠.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내지 한 20년 동안 그 상계 신도시가 또 중요한 투자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렸고,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교통, 뭐 지하철이나 또 뭐 GTX가 앞으로 뚫린다, 또 전철이 또 연장이 된다. 그럼 교통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입지죠. 이제 강남 접근성, 또 이제 서울 쪽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냐. 또 세 번째를 보면 이제 일자리죠. 산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공서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산업단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벤처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로 보면 또 사업성이 또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드릴 거는 이제 대중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신도시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할 점은 요 대중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신도시는 대박 신도시가 되고, 어떤 신도시는 뭐 쪽박, 물론 뭐 쪽박이라고 좀 뭐 표현보다는 그냥 뭐 소박? 소중대 할 때 꼭 뭐 식당에서 꼭 뭐 요리를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요. 그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신도시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에 대한 발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죠. 그래서 내포 신도시하고 또 판교 신도시 똑같이 발표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빨리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충남 홍성하고 예산 쪽에 위치가 되고요. 990만 제곱미터 굉장히 큽니다. 990만 제곱미터. 그리고 세대수가 38,500세대, 인구가 10만 명 목표로 해서 2006년도 시작해서 2020년도 이제 개발 계획이죠. 여기 내포 신도시의 핵심은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된다는 거죠. 여기 충남도청이 이제 대전에 있다가 이제 충남 홍성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요 당시에 우리가 한 2006년, 2007년, 2008년 요 당시에 제가 서울 쪽에 이제 전철이나 지하철을 타면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 행복으로 가는 내포 신도시 이렇게 내포 신도시 토지를 분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포 신도시라면 제가 거기 이제 홍성 군청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홍성 군민대학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가서 홍성의 미래 그리고 내포 신도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홍성의 미래 또 내포 신도시에 대한 미래 거기에다가 하나 더 여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어떤가에 대해서 또 토지 가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번 홍성 군민들을 모시고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300, 400명 정도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포 신도시 투자성 없습니다. 또 내포 신도시에 있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 분양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 내포 신도시에 있는 토지 그닥 투자성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물론 이제 내포 신도시가 인기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웃으면서 한다는 걸 좀 이렇게 어폐가 있겠지만은 뭐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인기가 없는 지역은 없는 지역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인기가 없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홍성 군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많이 아시지만은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포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지 마세요라고 또 내포 신도시는 땅 사지 마세요라고 강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그 한 300, 400명 되는 분들이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저한테 고맙다고요. 아니 자기네 동네가 인기 없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냥 이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이제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성남 판교 쪽이고요. 면적은 390만 제곱미터고 세대수는 1만 세대수, 그 다음 인구는 8만 8천 명의 목표라고 있고요.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개발, 뭐 2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판교 신도시라고 하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2000년도 초반에 또 초반 중반에 제가 서울 강의를 가기 전에 이 고속도로나 이렇게 딱 가다 보면 막 주변에 막 프랜카드가 굉장히 내걸었죠. 서울 근방에 그쪽에 판교 쪽에 프랜카드가 뭐 결사투쟁, 뭐 생존권 보장, 토지 보상을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요게 몇 년 동안 뭐 데모를 하고 아직도 생각납니다. 빨간색 프랜카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이라는 거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권리 투쟁을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죠. 그리고 또 판교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제가 한 15년 전이죠. 한 15년쯤 돼가지고 강의를 가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전 사람인데요.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성남으로.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죠. 돈 없는 분들은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거 정말 안타까워요. 왜?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 투자하고 뭐고 재테크 뭐고 전혀 관심이 없고요. 또 보통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판교 쪽에 아파트 들어간다면 뭐 분양가가 뭐 3억이네 4억이네 뭐 이 정도 되고 뭐 부담이 돼가지고 아예 포기를 하죠. 그러면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 사람들 중에 판교 신도시에 내가 분양받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이제 청약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전입신고를 미리 성남 쪽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좀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포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충남 홍성으로 가겠다. 이렇게 전입신고했다는 경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판교 신도시를 분양받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좀 많이 봐왔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 분양 후에 현재 가격을 놓고 보면요. 먼저 기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준점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고요. 하한가도 빼고 상한가도 빼고 이제 중간 가격으로 이제 책정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이 2억 2,700만 원이고요. 현재 가격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딱 보면 600만 원 이득을 받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건 이득 보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금 10%는 납부를 했고 또 중도금을 납부를 했다면 이자라는 게 안 붙는데 중도금에 대해서 또 뭐 이자를 납부하신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피가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약금 10%, 한 2,000만 원 집어넣고 마이너스 피가 뭐 2천, 3천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뭐 스트레스죠. 내가 투자한 금액 전부를 다 날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가 한 2014년도경에 아마 입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분양 가격에서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분양 가격에서 마이너스 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 입주를 하고 났는데 현재 2018년이니까 입주하고 나서 4년이 지난 뒤에 남들은 막 몇십 %씩 막 상승하고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상승할 때 여기는 이제 겨우 분양 가격하고 비슷하게 와 있다는 거죠. 분양 가격이 2억 2,700만 원이고요. 여기 방을 확장하고 뭐 한다라고 하면 별도 비용이 944만 원이 들어갔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장까지 했다 그러면 분양 가격하고 이렇게 확장 가격을 합치면 총 가격은 2억 3,6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2억 3,300이니까 아직도 이 아파트는 분양 가격, 즉 투자 금액에 대해서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은행 이자 납부한 거, 또 등기 비용 생각하고 기타 등등 또
전세 중고에 대한 전세 수수료, 기타 등등 따지하면 아직도 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판교 벽현 6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이 4억 2천만 원인데요. 현재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한 3배 이상이 오른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포 신도시 아파트는 이렇게 수익이 없고 마이너스고, 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들은 수익이 이만저만한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죠. 판교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내포 신도시라고 하면 내포 신도시? 거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라는 거는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되는 곳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서울 사람들이나 외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있지 거기 왜 홍성에 있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는 거죠. 즉 판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내포 신도시라고 하면 이거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기 홍성에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되는 것이 무슨 신도시더라? 저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까먹는데, 아니 저 같은 사람들도 까먹는데 일반 대중들이야 거기에 내포 신도시가 어디 있는지, 또 충청남도 도청 이전하는 곳이 내포 신도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중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대중성이라는 게요, 혹시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 이거는 이제 대중성이 아니죠. 이거는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는 본인의 단독적인 생각이라는 것 뿐이죠. 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들, 즉 이러한 분양팀들은 내가 한 채라도 더 팔아야 내가 인센티브, 즉 나의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 당시에 한 채 팔면 500만 원 내지 800만 원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수익 창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그냥 혹하게, 여기서 말하는 혹이라는 거는 이혹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있는 남자분들이 다 날씬도 하고 막 키도 크고 잘생긴 분이시잖아요. 또 모델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이 또 여자분이 나면 다들 예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예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을 혹하게 하는 거야.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아주 그냥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의 돈에 대한 욕심, 또 분양팀들의 팔고자 하는 욕심, 요게 하나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욕심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욕심 덩어리는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이 수익에 대한 욕심과 내가 팔고자 하는 요 욕심이 뭉친 덩어리,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게 투자성이 좋네, 대중성이 좋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지 욕심일 뿐이다. 그러면 이 대중성은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 물건은 누가 보든지 다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대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요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돈이 있다면 나도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역이 바로 대중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판교 신도시라고 하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집니다. 또한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성남,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저기 나주, 제주도, 독도? 독도. 독도는 사람이, 아무튼, 울릉도? 그래서 돈만 있다면 사고자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대중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내포 신도시라고 한다면요, 이건 대전 사람들, 또 충남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대전 사람들 중에서도 몰라요. 또 충남 사람들 중에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 사람도 모르고 충남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울 사람들, 어떻게 강남 사람들, 부산 사람들, 대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 내포 신도시 투자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투자를 안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대중성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중성을 가지고 이제 3기 신도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중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해가지고 해서 면적과 호수가 나오고 입지와 교통과 자족 기능 즉 일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투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인지하는 단계 요 단계에서 그냥 요 단계까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중성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성이란 거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너나 할 거 없이 알고 있고 너나 할 거 없이 관심을 가지고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대중성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남양주 왕숙을 보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서울 이남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나 뭐 부산광역시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남양주 왕숙이다 하면 멀다. 멀어도 너무 멀다. 어딘지도 몰라. 남양주 대충은 알아. 근데 멀긴 멀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음에 하남 교산으로 하남, 미사신도시? 요렇게,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인천 계양이라면, 인천 아니야, 거기. 여기서 말하는 인천 아니야. 라는 소리에 뭐가 포함되냐 하면, 멀다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서 인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인천이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뭐 인천 내부적인 무슨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과천이다 하면 가천? 거기? 이렇게 이제 반응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느낌이란 겁니다. 일반 대중들의 느낌이란 거는 우리가 투자에 앞서서 내가 투자한다고 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나도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도 투자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투자를 안 해. 요 지역의 부동산은 상승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주 쉬워요. 투자라는 거는 매수할 때가 쉬워요. 왜? 매수할 때가 쉬운 이유는 돈만 있으면 전국에 어떤 것이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이 어렵고 무서운 거는 사는 건 쉬운데 나중에 팔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내가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파는 거는 내 물건을 넘겨받을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 때 내 물건을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중성이 없는 부동산의 가치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중성이 높은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신도시 투자에 대중성을 가져라. 또 상기 신도시 투자에 대중성을 가져라. 라는 말은 신도시나 또 뭐 상기 신도시 이제는 이제 교통, 입지, 뭐 일자리, 사업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